안녕하십니까. 자, 진도별 모의고사 제1회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제 1회 20문제가 실려 있는데 10문제씩 잘라가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쭉 정리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실력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자, 1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회 대표 문제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번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기억번 지문의 경우는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인데, 자, 볼게요. 이제 살짝 바꾼 다음에 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기억번의 옳은 말이고요. 자, 니은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니은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잘못된 말인데, 자, 토지 이동이 돼야 되겠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은 잘못됐습니다.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및 임야대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디귿번의 경우도 틀렸죠.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말인데, 자,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뭘 붙여야 될까요? 산자를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디귿번의 경우도 잘못된 말이고, 리을의 경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리을번의 경우는 정확하게 옳은 말입니다. 분할의 경우는 원칙이 잘 나오니까 원칙 위주로 공부를 잘하고 넘어가실 부분이에요. 이 분할의 경우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요 말이 참 잘 나오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고 세 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봇돈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미음번의 경우도 틀렸습니다. 잘못된 말인데 어디가 틀렸느냐? 자,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당시에는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이 승인받게 되어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지번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미음번의 경우도 잘못된 말입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읍번입니다. 비읍번의 경우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재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비읍번의 경우도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말인데 광천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일반적으로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미음번이 틀린 말로서 비읍번도 틀린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읍번의 경우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시읍번의 경우도 잘못됐죠. 자, 우리가 임야란말 배울 때 산림의 임을 따고 원야의 야를 따서 임야라는 것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의 경우는 잡종지가 아니라 지목이 임야로 분류가 되므로 시읍번의 경우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응번의 경우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토지는 유지나 연, 완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지목은 답으로 한다. 맞았나요? 이응번의 경우도 옳은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는 유지예요. 유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연, 완골 등을 자생하는 토지는 유지가 되겠지만 재배하는 토지는 다부를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주의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읍번의 경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쇄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재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전부 다 잡종지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 됩니다. 그럼 틀린 것은 전부 다 이제 5개인데 답은 2번이 될 텐데, 자, 비읍번하고 시읍번 잘못됐죠. 두 개에다가 앞 슬라이드에서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니은번의 경우도 잘못됐고, 아이고, 이거 지운 다음에 볼게요. 니은번도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번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음번 잘못되어 있으며, 요 세 개에다가 다음 장면에 2개 잘못되어 있어야 해서 총 5개가 답이 되어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틀린 부분 해설 보시고 공부를 꼭 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인데 1번의 경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은 해당 시, 군, 구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수립할 수 있다. 1번 지문은 옳은 말입니다. 맞고요. 아이고.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토지이동 같은 경우는 원칙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지적소관청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지문도 맞고요.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됩니다. 자, 직권으로 할 경우 수립하는 것은 우리 금방 문제 풀었듯이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이 잘못된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맞았네요.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계획 세운 다음에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한 내용을 토지 이동 조사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4번 지문도 옳은 말이 될 것이고 5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어서 틀렸습니다. 자, 직권으로 할 경우 수립하는 계획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에서 꼭 암기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2번 문제입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의 지상 경계에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토지와 토지 사이의 실제 지상에 있는 경계라는 것은 집과 집 사이에는 담장이 있을 것이고 논과 논 사이에는 논뚝 등이 존재할 것이며 이런 게 없을 때에는 지상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1번 질문은 옳은 말이고요. 자, 두 번째,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번 질문이 틀렸죠. 자, 토지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뭐가 잘못되느냐? 이번 정답인데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질문이 잘못된 말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 구고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정하면 치기다. 절토지의 경우는 상단부 경계가 되니까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에는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결번을 모아놓은 대장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결번 대장이라고 부르며 기간은 영구히 보관하게 됩니다. 맞고요. 5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요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경계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만드는 장부가 어떤 것이냐? 이 장부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5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1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부여 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맞았네요. 지번부여 지역 동일해야 되고 용도가 동일해야 될 것이며 소유자,
동일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집안도 물리적으로 연접돼 있을 때 하나의 필지로 인정하게 돼 있으니까 1번은 옳은 말입니다. 두 번째,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등에 부지해야 한다. 도로, 국어 등 토지로서 주된 토지의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그래서 2번 지문도 요건상에서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양입지를 할 수 있다. 맞았네요. 실제로 붙어 있어야 할 것이며 용도가 다를 경우에 양입지가 만들어지니까 옳은 말입니다. 요 2번, 3번의 경우는 양입지 요건입니다. 요건이어서 둘 다 옳은 말이고. 네 번째, 대단히 목장용지 내 주거용 토지가 존재할 경우에도 주지목인 목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은 다 목장용지가 아니라 뭘로 분류하느냐? 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대로 가는 경우가 지목이 3개 있다고 배웠는데, 자,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도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묘지 안에 건축물의 부지도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로 인정되어서 양입할 수 없는 경우는 3가지 지목이 존재합니다. 과수원, 목장, 묘지. 요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고, 4번 지문은 목장용지 내 주거용 토지의 경우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지 목장용지가 아니어서 4번 지문이 틀린 말이고요. 자, 5번의 경우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양입 제한 사유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대의 경우 양입할 수 없다. 두 번째, 10%를 초과할 때 양입할 수 없으며 330제곱미터 초과할 때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이 3가지를 피해 갔을 때 양입지가 만들어지니까 꼭 참고하시되 정답은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무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았죠? 지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이 부여하게 돼 있으며 부여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게 돼 있으니까 1번은 옳은 말이고, 2번의 경우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해야 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한다. 2번 지문도 맞았습니다. 3번의 경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분할의 경우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요거 꼭 암기하시라고 강조했는데 3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여러 필지의 경우는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의 경우 3가지가 있죠.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가 있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고, 여러 필지의 경우는 지번 부여함에 있어서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해서 4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5번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지번별 조사해야 한다.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인데,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공사 준공 전에 지번 부여할 때 뭘 따라 부여하느냐? 지번별 조사가 아니라 사업 계획도. 그럼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으므로 5번 지문이 잘못된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요거만 시험에 2번 나왔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전에 지번 부여할 때는 뭘 따라 부여하더라? 예, 사업 계획도 따라서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실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임자가 아니라 산자가 붙겠죠. 1번 지문은 잘못된 말이고, 2번, 지번은 시도지사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누가 부여하더라? 지적소관청이니까 시도지사가 잘못됐습니다. 지적소관청에서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2번 지문도 틀렸고, 세 번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순위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최종순위가 아니라 최선순위 지번이 지번에 대하므로 3번 지문도 틀렸고, 자, 4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 계획도에 따르되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공급에 따라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4번 지문이 하자없이 맞았네요. 공사 준공 전일 경우 뭘 따라 부여하더라? 사업 계획도. 이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4번 지문이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에요.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의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에 기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말이 되어서 옳은 말은 4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문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자, 1번 지문은 틀렸죠. 자, 사적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적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경우는 사적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사적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2번 지문도 틀렸죠. 산업용지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업이 아니라 공장용지가 돼야 되니까 2번 지문의 경우도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지목은 유지로 한다. 3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재배하게 되면 답이 될 것이고 재배가 아니라 자생하는 토지의 경우에 지목이 유지인 거지 재배를 하게 되면은 답으로 지목이 바뀌니까 3번 지문도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지, 땅, 지의 지목은 잡종지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잡종지가 아니라, 그렇죠. 임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5번의 경우 석유 제품, 액화석유 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 주정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한다. 5번 질문 하자없이 옳은 말 정답이 됩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 1, 2, 3, 4 전부 다 잘못된 말이니까 수정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 방법,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1번 지문은 맞았네요.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종교용지니까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 두 번째,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광천지에서 제외가 되므로 2번이 참 잘못된 말이고, 이 지문은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꼭 주의하실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이게 1필 1목의 원칙을 적용하니까 맞는 말이고, 네 번째,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4번 지문도 옳은 말인데 이론 원칙을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만 사용을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5번의 경우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맞았죠? 이런 원칙을 지목 결정할 때 영속성의 원칙에서 다 옳은 말이 되고,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가 돼야 되겠죠. 1번 질문은 틀린 말이고, 2번,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행위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자,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되어 있는 경우 지목은 전부 다 공원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이 하자 없이 옳은 말입니다. 정답이고요. 세 번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전부 다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질문도 틀렸고요. 4번의 경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틀렸죠? 유지가 아니라 국어로 분류합니다.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 전부 다 국어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질문도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것은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그렇죠. 광천지로 지목을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옳은 말은 2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1번 질문은 틀렸고요. 두 번째,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어 주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과수원 안에 주거용어 주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습니다.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어 주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인정하니까 2번 질문도 틀렸고, 세 번째, 종기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종기용지 안에 사적지가 있을 때에는 사적지로 인정하지 않고 종기용지로 편입이 되니까 3번 질문도 틀렸습니다. 사적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4번 질문이 하자 없이 옳은 말입니다. 취수, 저수, 도수, 정수, 배수 전부 다 수도용지가 되므로 4번 질문이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일종 궤도란 말에 나와 있을 때는 도로가 아니라 요거는 철도용지로서 인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잘못됐죠. 철도용지. 그래서 옳은 말은 4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지목 결정할 때는 이제 도면에 등록함에 있어서 원칙은 머리 글자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차문자 따는 경우가 4개가 있어요. 차문자 따는 경우가 4개가 있다 보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천의 경우는 뭐를 딸까요? 하천의 경우는 천을 따야 되죠. 그 다음에 유원지의 경우는 따야 될 것이 원을 따야 되고, 공장용지의 경우는 장을 땁니다. 장을 따야 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따야 될 글자가 차를 땁니다. 요 4개가 차문자가 될 것이고 나머지 24개가 머리 글자예요. 요거 알고 있느냐? 출제가 여러 번 출제했는데 이런 문제 나왔다 싶으시면 보너스 문제니까 반드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의 경우 잡종제의 경우는 4개 안에 없죠. 머리 글자 잡을 따는 거 맞았습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라 뭘 딸까요? 그렇죠. 장을 따야 되니까 2번 질문은 틀렸고요.
3번의 교 주유소용지에는 유를 딸 게 아니라 이 내기 안에 없으니까 머리 끌 때 주를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제의 경우는 내기 안에 없네요. 목장용제 장을 딸 것이 아니라 목을 등록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양어장의 경우도 내기 안에 없으니까 어가 아니라 양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시간 1강에 관한 내용인데, 1강 배운 내용은 이제 토지 등록부터 시작해서 필지, 양입지, 지번과 지목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전부 다 출제 비율이 높은 부분이니까 꼭 복습하시고 정리하실 부분이며,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다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연속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